초록어린이재단에 매달 100만 원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덕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옛날 옛적에 조정에 한 관리가 있었습니다. 이 관리의 이름은 돌쇠였습니다. 그런데 이 돌쇠가 조정의 당파 싸움에 휘말려 귀양을 갈 처지에 놓이게 되자 몸을 피하여 지방의 어느 산골 마을에 숨어들었습니다. 목이 너무 마르구나. 아무래도 안 되겠다. 물을 마셔야 하는데 어디 우물이라도 없는가? 돌쇠는 열심히 마실 물을 찾다가 드디어 우물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우물에는 한 젊고 예쁜 여인이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여인이로구나. 물을 깃는 모습이 마치 하늘에서 나온 선녀와 같구나. 돌쇠는 잠시 우물을 깃는 여인의 미모에 빠져서 갈증도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정신을 차리고 우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여인에게 말을 걸어보았습니다. 저 목이 너무 말라서 그러는데 혹시 물 한 바가지만 떠주면 고맙겠소이다. 돌쇠의 말에 여인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바가지에 물을 떠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물을 보니 여인이 버들잎을 바가지에 띄워주었습니다. 돌쇠는 이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고 싶은 사람에게 어찌하여 물에 버들잎을 띄워주는 것이오? 그러자 여인이 수줍게 말했습니다. 선비님께서 지금 몹시 다급하게 물을 원하셨습니다. 갈증이 심하시죠. 혹시라도 급하게 물을 드시다가 물에 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마시라고 이 버들잎을 띄워드리는 것입니다. 그러자 돌쇠는 몹시 놀라하며 말했습니다. 그렇소. 내가 괜한 질문을 하였소. 참으로 마음이 아름답구려. 돌쇠는 그리고는 천천히 물을 다 마시고 바가지를 주며 물었습니다. 저 당신은 혼인을 하지 않은 듯한데 맞소? 네, 그렇습니다. 아직 혼인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혼인을 하지 않았소. 그럼 집에서 약조한 혼처는 있소? 아니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그런 것을 물어보시는지요? 미안하오. 내가 나쁜 생각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당신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러오. 그래서 정식으로 댁에 가서 혼인을 청할 생각이오. 기회를 주시오. 돌쇠의 뜻밖의 적극적인 구애에 여인 또한 슬며시 마음이 동하여 말했습니다. 네, 저는 여기 산 아랫마을 유기장 집의 딸이랍니다. 그러자 돌쇠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먼저 댁에 가서 당신의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눠볼 것이니 천천히 오시오. 돌쇠는 그렇게 말하고는 서둘러 산을 내려갔습니다. 여인은 마치 폭풍이 지나간 듯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이 돌쇠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한편 돌쇠는 유기장을 찾아 들어가 그곳의 여인의 아버지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자신을 소개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한양에 사는 돌쇠라는 선비입니다. 제가 댁의 따님과 부부가 되어 이 집에서 함께 살아가고자 하여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갑작스러운 돌쇠의 방문에 유기장을 운영하는 딸이 아버지는 몹시 당황하였습니다. 하지만 마침 자신의 외동딸의 남편감을 찾던 시기였기에 아버지는 돌쇠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유기장 일을 시키며 장차 유기장의 운영을 맡길 생각으로 사윗감을 찾아야 했는데 당찬 태도로 보아 아무래도 잘할 것이라 생각이 들었고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버들잎을 띄운 물 한 바가지의 인연으로 두 사람은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혼인을 시키고 보니 이 사위가 생각하고는 아주 달랐습니다. 평생을 글공부와 조정의 일만 맡아서 해온 돌쇠가 유기장의 일을 할 수 있을 리가 만무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연습이나 시도를 하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고 방에 틀어박혀 책만 읽으니 이 장인의 입장에서는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갔습니다. 이놈의 사위가 매일 책이나 보다가 밥이나 먹고 또 잠을 자니 보다 못한 장인은 딸을 불러다 말했습니다. 아니 어찌 너희 서방은 일도 안 하고 매일 밥만 축내는 것이냐. 안 되겠다. 오늘부터 밥량을 반으로 줄여라. 입에 들어가는 밥도 아깝구나. 그렇게 밥양이 줄어서 남편에게 가져다 주게 되니 이 부인의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래도 우리 서방님이 알고 보면 훌륭한 분이신데 아버님께서 그걸 잘 모르시니 안타깝구나. 선비니까 책을 열심히 읽는 것뿐인데. 부인은 그래서 열심히 다른 먹거리를 챙겨주었습니다. 부인의 그런 마음을 잘 아는 돌쇠는 더욱 부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비록 장인의 구박은 받았지만 그럴수록 서로를 위해주고 생각해주는 마음이 깊어졌습니다.
그렇게 몇 년은 시간이 흐르고 조정에는 또다시 한바탕 난리가 일어났습니다. 조정의 반정이 일어나서 임금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돌쇠가 속해 있던 당파가 반정을 성공시켰으니 정권을 잡게 되어 이전 임금에게 죄를 받거나 죄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피해 있던 수많은 선비들이 사면되거나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쇠 또한 소식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때 마침 유기장의 유기들을 관청에 납품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돌쇠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장인어른에게 갔습니다. 자네가 웬일로 나를 찾아왔는가? 뭐 필요한 것이라도 있나? 일을 하던 장인이 돌쇠를 보고 퉁명스럽게 말하자 돌쇠가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이번에 관청에 유기를 납품하는 일을 맡아서 해보고자 합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그러자 장인이 돌쇠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자네가 뭘 안다고 이것을 가져가서 납품을 안다는 말인가? 그동안 방에 들어박혀서 책이나 보고 있던 사람이 말이야. 내가 가져가서 잘 설명을 하여도 관청에서 우리 유기를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알 수 없는 노릇인데 자네와 같은 조자를 보내면 어찌 되겠는가? 그러자 돌쇠가 다시 한 번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이번에 제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나서서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돌쇠의 확신에 찬 눈빛을 본 장인은 잠시 마음이 동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정신을 차렸습니다. 돌쇠의 부인이 남편의 말에 도우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이 마음을 먹지 않아서 그렇지. 마음을 먹은 일은 무조건 해내고 마는 성격입니다. 제가 그동안 잘 봐와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믿어보시지요. 딸까지 확신에 찬 눈빛으로 말을 하니 이 장인은 한 번은 믿어보마 하고 일을 맡겼습니다. 그리하여 돌쇠는 유기들을 실은 수레를 가지고 관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외쳤습니다. 사또를 뵙게 해주시오. 유기장에서 유기를 납품하러 왔습니다. 그러자 관아의 이방이 슬쩍 나와 보고는 돌쇠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유기를 받을 곳을 정해놨습니다. 그러니 돌아가시오. 이방의 말에 돌쇠는 물러나지 않고 말했습니다. 사또를 뵙게 해주시오. 한양에 돌쇠가 왔다고 하면 나오실게요. 그러자 이방이 어이가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복의 사또께서 자네 친구라도 되는가. 나오라면 나오고 들어가면 들어가시게. 거말도 안 되는 소리 말고 어서 나가라고. 그러나 돌쇠는 개의치 않고 외쳐댔습니다. 사또 나와 보시오. 돌쇠가 왔소이다. 내 유기를 받으시오. 돌쇠가 다짜고짜 외쳐대니 이방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아니, 이게 어디 와서 행패야 여봐라. 여기 이 유기장수를 당장 쫓아내라. 그렇게 포졸들이 돌쇠에게 다가오는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관청에서 사또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돌쇠라니 설마 돌쇠가 왔는가? 사또가 나오자 돌쇠가 다시 외쳤습니다. 맞소이다. 사또 한양에 돌쇠가 왔소. 그러자 사또가 돌쇠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내 절친한 벗이오. 이게 얼마만인가? 어서 들어오게. 돌쇠와 사또의 대화에 이방은 어안이 벙벙하였습니다. 이 관아의 사또 또한 돌쇠와 마찬가지로 함께 조정에 있다가 지방으로 사실상 좌천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돌쇠가 사는 마을에 사또로 있던 것입니다. 돌쇠가 사또를 보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나저나 사또 관청에 유기를 납품할 곳을 벌써 정해놨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돌쇠의 물음에 사또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것은 금시초문일세. 다만 유기를 납품하겠다는 곳이 늘 한 군데밖에 없어서 그곳에서 납품을 받고 있지. 그러자 돌쇠가 이방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또, 아무래도 잠시 이야기를 나눠야겠군요. 돌쇠의 눈빛을 받은 이방은 식은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알고 보니 이방이 관청에 납품하는 여러 상인들 중에 자신에게 뇌물을 주는 몇몇 쌍인들만 사또에게 보고에 올리고 나머지는 애초에 보고조차 하지 않아 자신이 보고한 상인들만 관아에 납품이 되도록 조작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돌쇠를 통해 사실을 알게 된 사또는 이방을 즉시 하옥하고 그동안 잘못되었던 관청의 납품 실태를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사또는 돌쇠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였습니다. 이거 자네 덕분에 나도 모르던 관청의 비리를 바로잡을 수 있었네. 고맙구만. 뭐 우연히 그리 된 것이지. 보답을 하고 싶다면 내 유기를 납품시켜주게나. 여부가 있겠는가. 다만 다른 상인들의 유기들도 고루 살펴보고 좋은 유기들을 쓸 것이니. 그리하시게. 당연히 그래야지. 우리 유기만 이방처럼 편법으로 독점을 할 생각은 없다네.
정당하게 경쟁을 해야지. 그건 그렇고 자네 어서 한양으로 올라가지 않고 뭘 하는가? 나야 이 마을에 일이 남아있고 아직 나의 후임이 결정되지 않아 일이 후임을 기다리고 있는 처지이지만 자네는 바로 조정에 복귀를 할 수 있지 않는가? 마침 듣고 보니 조정에서도 자네를 찾는다는 공문이 돌고 있다네. 내가 조정에 연통을 놓고 한양에 돌아갈 말과 채비를 마련해 줄 것이네. 속히 돌아가시게. 왜 지금 조정이 어지러워? 한 사람이라도 더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고맙구만. 내 한양에 가볼 것이야. 그렇게 사또는 돌쇠가 다시 조정으로 돌아갈 수 있게 준비를 갖춰주었습니다. 돌쇠는 사또에게 말했습니다. 이복에 내가 이곳을 떠나기 전에 나를 지난 몇 년간 돌봐준 부인과 처갓집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네. 혹시 자네가 내 면을 좀 세워줄 수 있겠는가? 그러자 사또가 말귀를 알아듣고 말했습니다. 내가 좌천당해서 사또가 된 것이 친구 면을 세워줄 일이 대단히 잘 되었구만. 그럼 잠시 후에 내가 제대로 유기장이 있는 마을로 행차를 할 테니 그리 알고 있게. 그렇게 돌쇠는 먼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온 돌쇠를 부인이 반겨주었습니다. 서방님 고생하셨어요. 가신 일은 잘 되셨나요? 제까지 것이 뭘 어찌했겠나. 장인의 말에 돌쇠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를 무사히 관청에 납품하고 왔습니다. 그러자 장인이 놀라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정말인가? 이게 무슨 말도 안 돼. 내가 지난 몇 년간 못한 일을 우리 사위가 해내다니? 아이, 참으로 신통한 일이로구만. 장인의 말에 부인도 몹시 좋아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쇠가 빗자루를 들더니 마당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장인이 또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아유, 오늘 우리 사위가 왜 이러는가? 어찌 마당까지 쓸어? 장인의 말에 돌쇠는 허허 웃으며 이번에는 멍석을 찾아 마당에 펼쳤습니다. 그러자 장인이 다시 물었습니다. 아이, 멍석은 또 왜 까는가? 그러자 돌쇠가 대답했습니다. 오늘 이 고을 사토께서 마을에 행차를 한다고 합니다. 사또가 마을에 행차를 하는데 우리 집 마당에는 왜 멍석을 까는가? 우리 집에 사또가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우리 사위가 오늘 유기를 납품하더니 허파에 바람이 제대로 들어간 모양이로구나. 그 유기 하나 납품했다고 사또가 유기장이 행차를 한다니 그게 말이 되는가? 아무래도 이상한데 자네 유기를 제대로 납품한 것은 맞는 건가? 정신이 어떻게 된 것이 아니야? 돌쇠는 장인의 말은 신경 쓰지 않고 하던 일을 마저 하였습니다. 그러자 장인이 어이가 없어하며 그런 사위를 말리려는 찰나였습니다. 사또의 행차가 금방 도착할 것입니다. 준비하시오. 갑자기 관아의 포졸들이 유기장 집 안으로 들어오면서 외쳐댔습니다. 그러자 콧방귀를 뀌던 장인은 어안이 벙벙하여 넋이 나간 채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포졸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사또께서 행차하십니다. 집 안으로 사또가 들어온다는 소리에 장인과 부인은 깜짝 놀라 어쩔 줄을 몰라 하며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사또가 집 마당에 들어와 돌쇠와 돌쇠 부인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돌쇠의 부인은 조금 어안이 벙벙하였으나 몇 마디 대화를 나누고 상황을 대강 눈치채고 능숙하게 사또에게 예의를 갖추어 그를 맞아주었습니다. 한편 사또가 주위를 둘러보다 돌쇠의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이 유기장의 주인장께서는 어디 계십니까? 저의 친우가 어려움에 저에 있을 때 걷어주시고 잘 대해주신 은인이라 들었습니다. 제가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자 마당에 얼어붙은 장인이 사또에게 넙죽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또가 장인을 일으키며 예의를 표하며 말했습니다. 두 분께서 내 친구를 그동안 잘 돌봐주고 챙겨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라의 귀한 인재를 챙겨 보살펴 주었으니 이 또한 나라를 위한 큰 공이십니다. 그러자 장인은 어쩔 줄을 몰라 하며 말했습니다. 어이구, 그것이 우리는 뭐 딱히 한 것이 없습니다. 아니, 우리 사위가 이렇게 귀한 사람인 것을 모르고 오히려 소홀히 대접을 한 것이 걱정이 되는군요. 그러자 옆에 있던 돌쇠가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장인 어르신께서 오갈 곳 없이 그저 도망오듯이 마을에 온 저를 잘 걷어주시고 보살펴 주셨습니다. 두 분이 아니었다면 제가 어찌 이렇게 잘 살아남아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귀한 외동딸까지 저와 혼인시켜 주셨으니 그 은혜를 어찌 갚겠습니까? 정말 제 부모님이라 생각하고 평생을 극진히 모실 것입니다. 돌쇠의 말에 장인은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도 고개를 끄덕이며 좋아라 하였습니다. 그 후 돌쇠는 아내와 장인을 데리고 한양에 갔습니다. 장인에게 큰 유기장을 지어주고 평생 행복하게 잘 모셨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못마땅한 사위를 얻은 장인이 결국 사위덕을 본다는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요즘 우리들도 종종 사위나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사위나 며느리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인재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옛날 옛적에 아주 현명한 재상이 있었습니다. 그 재상은 소탈하고 늘 검소하며 사람들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어 낙향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루는 이 재상이 남노하게 차려입고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느 양반집 아들 하나가 지나가다가 웬 노인이 낚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는 자기를 전해가의 건너편까지 업고 건너달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발벗고 건너가기가 귀찮아서 촌사람을 시켜서 편하게 업혀서 건너가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재상은 자신이 누구인지 굳이 드러내지 않고 순순히 사람을 업고 냇가를 건너게 해주고는 지나가는 사람이 혹시 물으면 자기가 업고 건너게 해줬다는 말을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를 하였습니다. 이때 마침 해가 저물어 이 양반집 아들은 마을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마을에 잔치가 있어 가보니 거기에 자기를 업고 냇가를 건너준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촌 노인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너무나 이상하였습니다. 아니 뭐야? 왜 저 노인을 왜 다들 어려워하고 극진히 대우하는 것이지? 이상한데 이 보쇼들 왜 다들 노인을 저리들 극진히 대접하는 겁니까? 그러자 한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저분은 보통 양반이 아니고 옛날에 판서를 지내신 대감님이십니다. 저리 수수하게 차려 입으셨지만 말이요. 아니 뭐라고 이 양반집 아들이 너무나 놀라서 황급히 일어나 재상 앞에 엎드렸습니다. 아이고 대감, 제가 몰라 뵙고 감히 대감께 업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참으로 죄송합니다. 그러자 재상은 양반집 아들을 바라보며 누가 내 신분을 가르쳐 줬느냐 하고 주변을 보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가르쳐준 마을 사람에게 먼저 꾸짖었습니다. 그리고도 이 양반집 아들이 거듭 사죄를 하니까 재상이 말했습니다. 자, 그만하고 일어나서 내 말을 듣게. 사람이 평생을 사는데 자네는 편히 가고자 하여 나보고 업어 건너달라고 한 거 아닌가? 내가 하나 이야기를 해주겠네. 옛날에 말이야. 한 집에 시아버지도 귀머거리 며느리도 귀머거리 머슴도 귀머거리인 집이 있었네. 하루는 영감이 멍석에다 보리를 널었는데 이웃집 닭이 와서 벼를 쪼아 먹고 있었어. 그래서 닭을 쫓는다는 게 그만 너무 심하게 때려서 이웃집 닭이 죽고 말았다네. 이웃집에서 닭을 찾으러 왔는데 죄송하다고 해도 자꾸만 화를 내. 이 영감이 당신 닭이 우리 보리를 먹었는데 쫓는다는 것이 잘못 쳐서 죽었는데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야단이야. 그런 찰나에 머슴이 대문을 들어서다가 영감이 야단을 치고 있는 것을 보고 자기가 낮에 벼단을 묶다가 하도 목이 말라서 주막에 벼 몇 단을 갖다 주고 술을 먹은 것이 생각이 난 게지. 이 머슴은 이 영감이 벌써 그걸 알고서 저리 호통을 치나 하고 생각을 했어. 그래 가지고는 주인 영감에게 내가 하도 목이 말라서 벼단 하나 갖다 주고 술 한 잔 먹었기로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노발대발하시느냐 하고 말하며 밖으로 나왔다네. 한편 집의 며느리가 이 광경을 보고 낮에 곳간에서 어른한테 얘기를 하지 않고 쌀을 꺼내 어린애에게 먹을 것을 사줬어. 도둑이 제발 저리다고. 며느리는 그것을 시아버지가 벌써 알고 저렇게 역정을 내시나 하고 생각을 했다네. 그래서 시아버지께 아버님 애들이 하도 칭얼대서 말씀 못 드리고 쌀을 갖다 팔고 엿을 몇 개 사줬어요. 하고는 그렇게 사죄를 했어. 이 두 사람들은 자신이 뭔가 하려고 할 때 이것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스스로 생각이 되면 그만뒀어야 하는데 둘 다 그러지를 못하는 것이지. 자네가 나더러 없고 강을 건너달라고 했는데 물론 자네도 처음부터 이 늙은이에게 그러고 싶지는 않았겠지. 사람은 누구나 자기 마음에 내키지 않는 일은 남에게도 하지 않는 것이 좋아. 자네는 앞날이 촉망되는 사람이니까 자네에게 벌을 주지는 않겠네. 다만 자네 스스로 좋지 않은 일이라 생각되는 것은 마음을 고쳐서 하지 않도록 하게나. 그리만 한다면 자네는 항상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네. 이 재상의 말에 양반집 아들은 진심으로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살면서 오늘 일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오늘도 옛날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은 공짜입니다.